자, 오늘은 두 번째 불합격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험성, 6종합을 쓰는 친구들의 어마무시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6종합을 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에 자신이 있어서 내가 이 전형에 맞다 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가진 것이라는 건 내신 성적,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교과로 갈 수 없으니 종합을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내신은 되는데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을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 결국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종합만 보입니다. 특히나 입결 자료를 보면 내 내신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입결 자료를 놓고 보고 종합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입시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그 종합전형의 내신 점수에 속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나 종합전형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2014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핵심 권장 과목이니 라는 개념을 들어서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했는데, 여러 대학들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대학에 맞춰서 원하는 과목들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너무나 막연한 얘기지만 학교 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합 전형을 쓰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4-5건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불합격, 광탈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고려대, 중앙대,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연대, 뭐 경희대, 요런 5개 대학이 공통으로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안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는 수학 관련된 과목들 다 들었으면 좋겠고, 컴퓨터 쪽은 수학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전기전자 쪽은 물리, 화학 이런 베이스, 건축은 과학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데 굳이 든다면 물리학 정도 듣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을 얘기했는데, 화학과는 화학 듣고 와야 되는 거고요. 뭐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생명이 베이스다,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화학 생명이 베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여기는 부산대학교에서 안내한 겁니다. 뭐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기하 물리학 2, 화2까지 듣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 거고요. 동국대에서 안내를 했는데, 동국대 입문에서는 특별하게 뭐 제시한 것보다는 그냥 소양만 갖추면 되고, 자연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건축공학 보려면 수학하고 물리학이 베이스다, 수학교육과는 당연히 수학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국대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약간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수학과에 지원했던 우리 이공계열 중에, 이과 중에 수학과 지원했던 애들은 확통, 미적, 기하를 거의 다 1단계 합격한 아이들은 거의 다 들었다. 특히 미적, 기하 다 들었고, 과학에 대한 특별한 저런 선택 여부보다는 일단 수학을 많이 듣는 게 맞고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거의 다 들었다. 그리고 굳이 과학을 얘기하자면 화학원 들은 친구들이 더 합격률이 높더라. 화학과하고 물리학과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화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다 듣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 화학 이렇게 듣는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좀 명확한데, AI 융합대학, 특히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수학, 확통, 미적, 기하인데 특히나 미적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다 미적분을 들은 친구들이고, 특히나 같은 4개의 과목 중에서 특히나 물리학하고 화학 베이스에 좀 더 비중이 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보다는 물리, 화학 쪽에 더 많이 비중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전공에 맞춰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자연계열, 우리 공대를 희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과학 원과목 4개 중에 3개 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자꾸 생윤이나 사회문화나 이거 들으려고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원과목, 과학 원과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안 듣고 사회과목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문과 학생들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신이 얼마나 상승될지는 모르겠으나 학종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라고 대학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정말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정면 돌파해라,
내신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원 등록해라. 자, 3학년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고 왔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도 잘못되어 있고 또 전공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도 낮다면 학종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기 전에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안내하는 게 좋아하는 과목이 있냐, 그리고 잘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관심 분야가 있었냐, 그 관심 분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창제 시간 특히나 진로나 동아리 활동에 뭐 했니, 그 다음에 너의 관심 분야의 진로 설계를 해서 어떤 학과에 입학하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냐,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진로 탐색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노력의 결실이 3년 동안에 맺혀졌으면 이 친구는 종합전형으로 도전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내신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최저를 못 맞추니까 종합으로 써야겠다, 내 내신이 2.5등급인데 전년도에 뭐 경희대 중앙대 보니까 뭐 4등급짜리 5등급짜리 붙었다, 그래서 종합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친구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볼 텐데요. 자, 전과목 내신 2.1등급입니다. 웬만하면 서울에 15개 대학 중심으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를 다 종합으로 썼어요. 5개 종합, 하나는 논술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의 평균 100분위가 77%였어요. 서울에 있는 네임밸류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가기는 어려운 점수죠. 그런데 큰 틀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수능에서는 60%채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점수가 떨어진 케이스죠. 이 친구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례만 놓고 보는데, 중요한 건 2등급에 걸맞지 않는 중앙대, 연세대, 서강대, 또 중앙대를 2개는 썼고요. 딴에는 낮춰서 건대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서류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그죠? 안 돼 있다 보니 서류도 떨어졌고요. 2.1등급을 가지고 건대에 전기전자공학부 붙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뜬금없이 썼는데 경쟁률 한번 보세요. 111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논술은 최저가 3합 6인데 이 친구는 3합 6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썼어요. 그리고 연대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서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최저도 맞춰본 적이 없는 최저인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죠. 연대 써봤다. 건대 정도가 본인이 마지노선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건대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요. 2.1등급 같으면 국민대, 성실대, 세종대 이 라인에서 최저를 맞춰서 2합 5는 나오니까 최저를 맞춰서 교과로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던 얘기는 그 이하 대학은 붙어도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자존심을 부리려면 수능 점수가 잘 나왔어야 되는 거죠. 수능이 80% 이상, 85% 이상 나오면 어차피 정시에서도 그 정도의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건대 이하는 안 쓰겠다는 말이 먹히지만, 점수도 안 나오는데 자존심만 부리거나 또는 나는 재수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면 당연히 6광탈이 맞죠. 6개 홀라당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 겪지 않도록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2.1등급이나 맞았는데 내가 건대 이하는 못 쓴다. 다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2.32등급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6개 다 6종합을 다 썼습니다. 자, 건대부터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건대 정도가 나의 어떤 바운더리다. 맞습니다. 2.32등급의 건대 종합, 건대나 동국대 종합으로 놓고 시작하는 건 좀 참 이건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1단계 떨어졌어요. 게다가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생명공학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흔히 말하는 학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자, 건대가 2023년도에 입결이 5.67이 70% 컷입니다.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2.32등급인데 전년도 5.67이니까 뭐 웬만하면 붙겠지. 근데 실제 2024학년도 결과는 2.46인데 종합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2.5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건대를 종합으로 쓰는 건 참 맞다고 봐요. 그 바운더리는 참 맞는 건데, 중요한 건 서류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1단계 3배에서 뽑는데 경쟁력 53대 1이에요. 그리고 고려대 학업 우수형 쓰지 않고 계열 적합형 쓰는 이유는 뭐 최저가 안 되니까 썼겠죠. 그런데 계열 적합형은 일반고보다는, 그죠? 자사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붙는 거고 그만큼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최저가 없잖아요. 1단계 5배에서 뽑는데 1단계에도 광탈. 중앙대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2개를 다 썼는데 어찌됐건 다 떨어졌고요. 경쟁률 보세요. 거의 60대 1입니다. 중앙대 3.5배수, 융합형은 단계형이고 탐구형은 서류로만 뽑지만 어찌됐건 1단계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한양대는 서류 100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탐구형이나 그 다음에 뭐 한양대 같은 이런 경우는 종합전형이고
면접도 안 봐요. 그러면 써놓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여유입니다. 대신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3월달 대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이 시기에 원서 쓰는 이 9월달 전후, 그 다음에 10월달 수능 보기 전까지 과연 이 친구는 뭘 했을까요?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적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대책 없이 육종합으로 자기 수준보다 너무 높은 데를 썼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떨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과목 선택도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쓰면 6광탈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료를 보고 썼다면 오산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친구가 내신 2.7등급이에요. 그런데 3월 달에 모의고사의 100분위 평균이 영어 빼고 85.5입니다. 자,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은 정시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숭실대를 이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썼고요. 또 숭실대가 또 최저가 좀 세다 보니까 최저는 충분히 맞추니까 교과가 아닌 종합을 썼는데 단계형이잖아요. 그죠? 1단계가 붙어놓고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 안 가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대, 건국과 단국대가 다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만큼 또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수능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수능날 89.6%라고 하는 정말 보기 흔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낸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시에서 89.6% 나오고 이 정도 나오면 이 친구는 건대 이상 잘하면 중앙대까지도 정시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전략적으로 순실대로 교과를 쓰지 않았고요. 당국대도 교과를 쓰지 않았습니다. 썼으면 붙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되고 혹시나 수능에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망치면 면접 가는 거고, 수능 안 망치면 이렇게 정시로 가보는데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시파라고 불러도 되는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이 수시 납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쓰는 거죠. 고대 학업 우수형 떨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4.17대 1이긴 한데 1단계에서 5배에서 뽑고, 물론 올해부터는 바뀌지만 작년까지 1단계 5배에서 뽑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4, 8인데 그 어려운 수능 체제를 맞췄습니다. 그죠? 1, 2, 2. 그러니까 더하면 2, 4, 다 더하면 8이 나오죠. 5, 6, 7, 8 나오니까 4, 8을 맞췄어요. 그런데 아까 통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서류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면접에서도 또 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 친구는 고리다 붙었으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종합에서는 다 쓴물을 받지만 결국은 점수 맞춰서 교과 전형, 만약에 이 친구가 수능이 많이 불안했으면 제가 만약에 담임이었으면 건대, 단국대나 숭실대나 뭐 세종대 또는 뭐 요 라인도 국민대 요 라인에서 이렇게 내신에 맞춰서 교과 전형 써라.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종합으로 단계형을 써서 1단계 붙은 거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여부를 보고 나서 면접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했다.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시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시보다 더 잘 간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수시 납치 고민하는 거고, 원서를 쓸 때 이렇게 단계형을 쓰는 겁니다. 겁도 없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서류만 써놓고 그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수능만 공부할 거라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허세를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 사례는요, 2.98등급, 거의 3등급인데 이 친구는 자, 3등급이 실은 경희대 교과를 못 뚫잖아요. 네오 르네상스,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 학교 작년에 2.9등급짜리가 경희대 붙었기 때문에 뭐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어학 계열은 외고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목고는 외고에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보여지는 숫자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일반고에서 외고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이나 또 외고에서 하는 그런 어떤 진로 관련된 탐색이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학업 역량을 뛰어넘기는 어지간해도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경희대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타깝게도 9월과 수능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화여대 같은 미래인재 전형은 종합인데 최저가 있죠. 3합6인데 3합6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3월달이든 6월달이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저도 맞춘 적이 없는데 최저 전형을 무슨 깡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간 봤던 모의고사가 그런 근거 자료여야 되고 이걸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얼마나 의미 있게 쳐야 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모의고사 때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그건 제 실력 아닙니다. 수능 때 실력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만 얘기해봤자 저같이 아주 엄한 선생님 만나면 절대 써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최저가 나온 적이 없는 그 대학을 써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딴에는 여기 인하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년도에 3.99이기 때문에 내신만 놓고 보면 이 친구는 붙어야 정상인데 만약 이 데이터 보고 인하대는 안전빵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오산이죠.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도 너무나 외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면접형 서류형 다 썼는데 다 떨어졌고요. 다행히 숭실대는 제가 다 떨어진 사례만 보여주다가 그래도 하나 붙는 그래도 사례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는 숭실대학교를 SS 미래 인재 전형으로 해서 붙었어요. 2.9 등급의 숭실대를 종합으로 이렇게 뚫었으면 뭐 입시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건 아니지만 이 5개가 좀 아깝죠. 차라리 숭실대, 건대 쓰고 국민대나 요 라인에 좀 몇 개 더 써봐서 이것도 충원학교잖아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얘마저 떨어져서 6 광탈당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이런 학생들이 재수한다고 해서 또 성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붙어 다행인데 만약에 똑같은 학생이 올해 똑같은 일 겪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이렇게 비슷한 레벨로 쓰게 해서 좀 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5번째 학생은 자, 3등급이 넘어갑니다. 3등급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중앙대나 뭐 그런 대학은 안 보이지만 자, 일단 성적을 보시면 자, 3월달 기준으로 70% 나왔던 점수가 수능 때는 6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정시로 죽어도 못 가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웬만해서는 못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이름 있는 대학들은 못 가는데 수시에서 인하대, 외대, 건대, 동대 다 이게 상향이고 우주 상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 딴에는 인하, 건국, 동국, 숭실대, 당국대가 다 자기 딴에는 바운드를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과를 보세요. 인하는 국제통상이고 외대는 올해 2024학년 처음 신설된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학과인데 그 다음에 건대도 줄기세표고 또 동국대는 경영정보고 벤처 중소기고 융합 반도체예요. 과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친구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죠? 3등급에 정말 허세만 정말 장렬한 친구예요. 그리고 다 1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과목 선택을 되게 대학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학과는 국제통상이고 어떤 애는 또 반도체란 말입니다. 그죠? 경영정보학과, 벤처 중소기업과, 어떤 과는 문과하고 어떤 과는 이과하고, 그죠?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 갖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써봤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정시를 준비하기 위한 정시파처럼 보여지는 수능에 올라가는 친구라면 조금의 허세를 부려도 상관없겠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갈수록 점수는 떨어지고 그래서 수능으로 갔을 때는 정말로 수도권 언저리에 걸칠 수밖에 없는 이 점수를 가지고 또 각 대학마다 특히나 외대 같은 경우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겼지만 외대에서 밀고 있는 학과이고 건대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는 정말 유명한 학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경쟁력 있는 과들을 이렇게 막 질러놓고 막 떨어졌겠죠.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육광탈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6개 쓰면 그 중에 하나는 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시의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 정시에서 못 가기 때문에 수시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붙었을 때 결코 슬퍼할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얘기는 정시에서 못 갈 것 같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쓰는 건데 거기다가 너무 과도하게 상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종합을 쓸 때 육종합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정말로 3년간의 삶을 진로 탐색을 하면서 나의 학업 역량을 키우면서 어마무시하게 내 서류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한번 경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육종합을 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말리지만 여러분 점수에 따라서 재수할 상황이 아니고 정시로 커버할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교과랑 종합이랑 좀 섞어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종합을 쓸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그 대학 즈음에서 한번 써보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을 쓰기 전에 나의 선택 과목이 얼만큼 대학에서 원하는 그 전공과 비슷한지 일치한지, 손해보는 지점은 없는지, 그리고 선택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 과목들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종합전형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